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송민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서 7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4년 동안 서산 지역을 책임질 시장으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KBS 대전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치열한 토론을 벌일 두 분의 후보를 소개할 텐데요. 토론의 발언 순서와 규칙, 자리 배치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산시장 후보 맹정호입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 기호 2번 이완섭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을 통해 출마의 변을 들어보고요. 이어 공약 검증과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순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반드시 삼가주시기를 저희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으로 오늘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맹정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시장, 한 번 더 열풍의 주역, 맹정호 시장 후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가는 공정해야 합니다. 성과는 수치가 말해줍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대 최대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예산은 1조 1,300억 원입니다. 2018년 우리시 예산은 7,600억 원이었습니다. 3,700억 원 늘렸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 2,0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우리시의 정부 예산은 778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2.5배 늘렸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농업 예산은 1,600억 원입니다. 2018년 우리시의 농업 예산은 900억 원이었습니다. 무려 700억 원을 늘렸습니다. 저는 외자 6억 달러를 비롯해서 6조 3천억 원의 예자를 유치했습니다.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2,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했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깎아내도 수치가 실적을 증명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서산시의 속살을 키워왔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시간을 맡겨준다면 더 다부지게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서산, 시민의 서산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맹정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알차게 사용해 주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이완섭 후보입니다. 예,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 이완섭, 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민선 5기, 6기, 6년 8개월 동안 막중한 서산시장의 직을 맡겨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즐겁고 그리고 보람있게 혼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창출하며 서산의 발전의 속도를 더했습니다. 해지는 서산을 해뜨는 서산으로 변모시키며 서산이 전국에서도 부상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후임 시장이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어땠습니까? 답답하고 무기력한 4년이지 않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역대 최다라는 수식어로 한 번 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 최대와 최고로 과연 우리 서산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의 현안이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답보 상태를 걷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급기야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는 옛날 선거 구호까지 소환하시며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충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제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먼저 들은 뒤에 후보들 상호 간의 질의응답을 할 텐데요. 순서에 따라서 이완섭 후보의 공약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이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제가 다시 시장이 되면 4년 동안 5대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서산을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서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농어민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 분야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 노후 생활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 분야입니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 자원을 잘 엮고 꿰어서 알차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깔나는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희망이 없다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서산의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들의 길을 살리고 신산업 성장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 인프라 확실히 구축하면서 많은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우리 서산에서 정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희망 있는, 희망이 넘치는 미래 비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제 맹정호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1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완섭 후보는 2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맹정호 후보 시작해 주시죠. 집 앞에 작은 도랑을 치우기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의 살림살이를 무척 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이 1조 1,300억 원입니다. 이완섭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우리 시의 예산은 7,600억 원이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 후보님도 재임 시절에 집권 여당이었고 저도 시장 재임 시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의 예산, 특히 정부 예산 확보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완섭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맹 후보님께서 예산 부분을 항상 맨 서두에 꺼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많이 일하시고 열심히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한 것이고 또 뭔가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00% 맞는 말씀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리고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면 들어오던 국비가 다시 이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 증가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단순히 수치로 그렇게 많이 확보했고 일을 많이 했고 성과를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님 시간이 1분가량 남았습니다. 예. 시간 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맹 후보님께서는 그 역대 최고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로 우리 서산을 어떻게 새롭게 바꿨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시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않겠다는 거야, 시장 한번 얼굴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맹 후보님께서 열심히 일했지만 시민들께서 느끼는 체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것도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 시간이고요. 맹정호 후보 다시 1분 질문하실 수 있고요. 이완섭 후보 다시 2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네, 돈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600억 원을 가지고 일한 분이 1조 1,300억 원을 갖고 일한 사람한테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어떤 시민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정부 예산 2.5배 키웠다고 했습니다. 2018년 2018년 778억 원의 예산을 2022년 2,01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완섭 후보께서는 2014년 대비 2018년 정부 예산 확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 뜨는 서산 하는데 간판에만 해 뜨는 서산이 있지 이완섭 후보의 브랜드만 있지 실체는 없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고요. 이완섭 후보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우리 맹 후보님께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온통 서산이라고 하는 브랜드만 가치가 있고 해 뜨는 서산이라고 하는 우리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의 이런 그 가치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런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에서부터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일들은 굳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도 진행되는 성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 후보님께서 그 자랑하시는 모든 이러한 일들은 앞서 시장으로 했던 이완섭 전임 시장이 기반을 다 놓고는 토대 위에서 이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좀 곁들이면서 단순히 수치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어갈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서산시에 통합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 뜨는 서산입니다. 예, 지금 그대로 있죠. 네. 근데 통합 브랜드 해 뜨는 서산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만든 그 통합 브랜드를 모두 다 없앴죠? 안 없앴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서산에 지금 해 뜨는 서산을 볼 수 있습니까? 산 속에 있는 작은 이 눈에 보일 듯 말뜨는 것까지 다 없앴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조례가 지금 해 뜨는 서산은 서산시의 통합 브랜드로 살아 있습니다. 기왕에 있는 통합 브랜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드는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네, 시간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맹정호 후보의 지역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저는 2018년 선거에 나오면서 87가지를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약 이행률이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공약을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매니페스토 SA 등급을 무려 3년 연속 받았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많은 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공약 5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저의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합니다. 금년도에 설계비 36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맹정호가 시작했고 맹정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이완섭 후보께서 중앙도서관과 관련돼서 시비를 자꾸 가는데 전문가와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의회 차원의 반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호수공원과 어울리는 랜드마크가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한 곳에 지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 카드를 도입합니다. 서산시가 서산의 청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23세에서 25세까지 매년 3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온통 서산 사랑 상품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더 발행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이완섭 후보가 1분 동안 질문하고 맹정호 후보가 2분 동안 답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금 똑같은 주제를 저는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또 맹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이 입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의회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께서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말씀을 한 거지 의회 자체 전체적으로 의회가 반대했다는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좋은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공약을 한 부분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예, 가로림만 해양정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가로림만은 생태계가 아주 우수한 곳입니다. 국내 최초로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문제로 찬반 갈등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기 전부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요. 도의원이 돼서도 조력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가로림만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안희정 지사를 상대로 해서 정책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가로림만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안희정 지사가 2017년도인가요?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공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당시 도지사와 제가 문재인 후보께 건의를 해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설계비가 반영되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을 저 맹정호가 해냈다는 말씀 드리고 이 과정에 성일종 국회의원의 도움 그리고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도움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정원이 잘
조성이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4,500억 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1,500억 원, 고용 창출이 2,100명, 그리고 연간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오는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서산을 명품 생태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다 됐고요. 이어서 다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이완섭 후보 1분 동안 질문하시면 맹정호 후보 2분 동안 답하시면 됩니다. 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서산에 먹거리가 되면서 아주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생태적인 관광지가 되기를 저도 희망을 하고 또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역대 최고의 예산 확보 외자 유치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맹 후보께서는 6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으로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민들이 시원하게 네. 보실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갖다 지자체장이 실력으로 전적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일 겁니다. 아마 이완섭 후보도 시장 재임 시절에 얼마만큼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아마 홍보를 했을 텐데요. 그 과정들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6억 달러를 비롯해서 6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에 가서 1억 달러, 프랑스 가서 또 5억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프랑스 예자를 유치할 때는 프랑스 그 먼데 2박 3일 동안 갔다 왔고요. 중국은 또 1박 2일 열심히 시간을 아껴가며 이렇게 예자 유치를 위해서 뛰어다녔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내 대기업의 투자도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리고 기타 많은 기업들로부터 지난 4년간 6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LG화학과 10개의 탄소 중립 친환경 공장을 유치했고 우리 고용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 또 4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서산시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고용률이 시단위에서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청년 고용률도 3위, 4위를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자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역의 인구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을 거둔 것처럼 앞으로 4년 더 맡겨주신다면 더 많은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서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후보의 토론 능력, 소통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하시되 상대방의 답변 시간 최소 30초 이상을 반드시 꼭 좀 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경우에는 진행자인 제가 제지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맹정호 후보부터 먼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산폐장 막아낸다고 했는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소각장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폐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또한 소각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지역 언론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께서는 당신이 시장으로 재임하는 시기에
청사 적립기금 700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300억 원 정도를 적립했고 제가 4년 동안 또 400억 원 정도 적립했으니 누가 많이 적립을 했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중한 공개적인 사과를 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맹정호 후보님께 그 자리에서 저는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그 방송은 전국적으로도 송출이 되는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저는 바로 현장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맹 후보님께서는 정중하게 사과한 것을 진정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이런 또 글을 올리셨습니다. 답변 그리고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요. 네, 주도권은 지금 맹정호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예. 그날은 제가 질문하고 이 후보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실수가 아니라 이 후보께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진 비난이었고 의도를 가진 허위 사실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패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후보께서는 3패장 사업자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2013년 입주 계약 당시 산단 내로 제한했던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입주 계약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답변에 앞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청사 기금과 관련해서 맹 후보님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기금과 관련해서는 후보님께 제가 아니요, 저 30초가 지나서 저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다. 네. 지금 저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일단은 30분 좀 지금은 맹 맞춰주십시오. 후보님 주도권 시간 맞는데 발언은 30초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한 15초 정도 더 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맹 후보님은 293억이 제가 적립을 한 것이고 네. 본인은 400 몇십억을 적립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은 400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300억 가로 열고 대략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질문이 남아 있기 거기에서 때문에 예, 사과를 이제 하셔야 될 분은 맹 후보님입니다. 지금은 질문 맹정호 후보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시간을 그렇게 뺏어 먹고요. 3패장과 관련돼서 왜 답변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패장과 관련된 답변을 이제 해주시기 답변을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공면 이장단 22명과 사업자가 맺은 협약은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입주 계약을 했는지 몰라서 그렇게 입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맹정호 후보 주도권 토론은 끝났고요. 이어서 이한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분입니다. 예,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작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글로벌화를 빼놓고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산도 그러한 측면에서 글로벌화된 시책을 펼쳐나가고 글로벌화된 행동을 하고 또 방향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맹 후보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맹 후보님께서는 네. 지난번 재직 중에 우회항과 항로를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에 앞서 제가 9년 동안 중국을 4차례나 오가면서 개설한 용환항이 있었습니다. 용환항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노력이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대부분이 없었던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했던 항만물류과를 해체시켰습니다. 그 항만물류과는 매우 중요한 철도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육상교통 모든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신산업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키우지는 못할 망정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섭 후보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대산항과 용안항 간의 국제 여객 항로를 7년 만에 애쓰셔서 4번이나 다녀오시면서 개설을 했습니다. 저는 4년 시장으로 하면서 우회항 한 번에 가서 우회시와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누가 실력이 있었는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실 것 같고요. 대산항 철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완섭 후보께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당시에 한시기구였던 제가 주도권입니다. 이제 신성장 사업단 이완섭 후보 주도권 멈춰 시간입니다. 주세요. 제가 주도권인데도 많이 드렸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려고. 단번에 항로를 개설했다. 그게 실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맹 후보님한테 떨어진 걸까요? 제가 9년간 닦아왔던 중국과의 관계, 국제 여객 터미널 다 조성해 놓은 거, 부두 건설해 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인의 실력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회항이 영성시 우리 용안항과 비교할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우회항은 인천하고도 교류하고 있어서 굉장히 물동량이 많이 오가는 번화한 그런 항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용안항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동량 이동이라든가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시 용안항하고 자매 결연도 2012년도에 맺었습니다. 중국의 관계는 아주 돈독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 관시라고 하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우회항과 영성시 또 우회시와 영성시 어디가 더 우리 한국 서산과 관계가 깊고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많은 오랫동안 인적 관계를 쌓으면서 협력을 해왔던 그러한 용안항이 우리가 국제여객선 앞으로 띄우고 해상을 통해서 대산항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항을 선정을 한 것은 용안항 전임시장이었던 부분을 좀 못마땅하다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안 하고 했던 부분이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섭 후보가 맺었던 용성시죠. 용성시가 태안군이라고 한다면 우회시는 서산시, 아산시 정도의 규모입니다.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완섭 후보께서 국제여객선 띄우려고 노력했던 회사 담당자 취임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능력들이 안 됐고 실체가 거의 없었던 회사였고요.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네, 발언 시간이 끝나서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고요. 지역 축제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완섭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시간 동안 움츠려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경제도 많이 위축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또 사람들의 활동도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정답은 찾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엽적이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노력을 한다면 어느 부분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는 궤도 속에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기왕에 추진해 오고 있던 서산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확대하는, 현재까지 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발행 액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발걸음이 잦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관광 인프라라든가 문화예술 인프라라든가 각종 모든 복지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축제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소득 창출형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원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 주차장도 확충하고 또 시설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 순기능 역할을 도모해주는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임기 4년 동안 우량 기업도 100개 이상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맹정호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에 모든 것을 바쳐주신 우리 방역 당국,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우리 직원들,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2년 반 지속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넉넉하게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사과드립니다. 저는 소상공인, 우리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이번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도 지역화폐인 온통 서산사랑 상품권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작한 저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재유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의 석유화학 산업을 첨단 정밀화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연 자동차, 우주의 자동차 산업을 전기, 수소, 자율주행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전통의 농업을 우리 청년 농부들, 미래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스마트팜 등을 또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가로림만 천수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일원의 불교 문화재, 또 유교, 천주교 문화재들이 있는데 이런 생태자원과 역사자원을 묶는 관광 매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두 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완섭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말씀을 아까 하셨었는데 현재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4년 전에 현안 사항이었던 것이 4년이 지난 지금도 답보 상태를 걷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결했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인데
소각장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돼서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금 행정 절차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서 곧 착공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완섭 후보께서 시장 재임 시 소각장을 추진할 때 어땠습니까? 제가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 이 정책을 결정했을 때 서산시는 또 어땠습니까? 저는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을 때와 묻지 않았을 때 우리 시의 갈등은 크게 달라졌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이완섭 후보께서 아직도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시청 앞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그거 보고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앞에 천막은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입지 선정은 이완섭 후보가 했습니다. 네, 지금은 지역 경제에 관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 중이니까요.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맹정호 후보가 질문하시고 이완섭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맹 후보님 질문하시죠. 서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섭 후보가 내세운 공약 잘 이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원도심이 많이 쇠퇴해가고 있는 점입니다. 원도심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완섭 후보께서는 원도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보충 답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원도심을 왜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의 어떤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맹 후보께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기억하시죠? 문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완섭 후보 답변 시간입니다. 예, 지금 답변 시간입니다. 문화 이슈 잘 아시죠? 문화 이슈는 서산 시비를 들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5년간 활용했던 곳입니다. 그 1번 한 번 딱 끝나고 한 번 끝나고 나서 우리 맹 후보님께서는 이어받지를 않고 그것을 신청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산됐습니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설령 무산됐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원도심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아쉬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맹 후보님이 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본인의 얘기는 거와 다름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앞서 원도심 논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서산 시민들 사이에선 시청사와 터미널 이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부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반대론, 서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찬성론이 여전히 엇갈리는데요. 시청사와 터미널 이전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부작용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맹정호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차례네요.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후보께서는 터미널 이전이 포함된 수석동 도시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찬반 갈등이 아주 극렬하게 진행되었고, 이 숙제는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슬기롭게 마무리하면서 갈등은 현저하게 사라졌다 말씀드리고, 언론에서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을 솔로몬의 재해였다라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시청사 신축도 잠재된 갈등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갈등 없이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론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입지 선정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공청회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갈등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갈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또 리더가 있습니다. 누가 신청사 문제 갈등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니까? 저는 맹종을 하고 확신합니다. 신청사 문제 갈등 없이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완섭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맹 후보님한테 주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바로 시민들이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청사 문제 본인이 스스로 1년 안에 입지를 결정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또 공론화 추진위원회까지 열어서 추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슬기롭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해야 또 얼마나 많은 공론화를 거쳐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2018년도 공약상에 시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약속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터미널 문제도 약속드렸던 사항에 따라서 절차대로 추진했을 뿐이지 그것을 또다시 공론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론화를 거치면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해서 갈등 없이 일을 잘 하는 것이고 공론화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맹 후보님의 인식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달라지게 변화시켰습니까? 일 처리만 늦고 4년의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청사 문제, 터미널 문제 분명한 해법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시청사 확실하게 추진하겠고요. 터미널 옮기는 게 아니고 새롭게 제2의 터미널을 부지를 확보해서 나중에 우리 시외 외곽 버스를 유치할 때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주제와 관련된 범위 안에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상 맹정호 후보가 질문하고 이완섭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네요. 예,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저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자꾸 질문을 주시는데 7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그 7년이 부족해서 또 4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이 필요해서 수석동 도시개발을 하는 겁니까? 수석동 도시개발이 필요해서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전임 시장의 일을 바로 바톤 터치로 받은 시장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고를 다 받으셨으면 알겠지만 도시 개발이 주가 되는 것이지 터미널 이전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차량이 박차 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되고 서산시의 시세가 확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한 터미널 부지까지 포함된 도시 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어떻게 객이 주가 되겠습니까? 도시 개발이 주가 되는 것이고 터미널 부지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만이 나중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시외버스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다시
미리 준비해두는 차원의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지 터미널을 옮기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질문하는 의도가 참으로 궁금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산시청 문제도 그렇고 이 터미널 문제도 그렇고 무한정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그러한 미명하에 공론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라는 이 부분은 시민을 심히 현혹시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완섭 후보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맹 후보님께서 시청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지를 1년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이제 멈췄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코로나 이후가 이제 여건이 좋아진다면 터미널 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후보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수석동 도시개발이 필요해서 터미널 이전이 필요한지, 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수석동 도시개발이 필요한지를 물었는데 수석동 도시개발이 주가되고 터미널 이전은 부차적인 문제다,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수석동 도시개발의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이전입니다. 터미널이 수석동으로 가지 않으면 수석동 도시개발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완섭 후보께서 시장 재임 시에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명시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수석동 도시개발이 주가되고 터미널 이전이 부과된다면 터미널 이전을 빼고 수석동 도시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당초에 수석동 도시개발 허가 조건과 지금의 답변 내용이 100% 다른데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이완섭 후보께서는 오늘 보니까 터미널 수석동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공통 질문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완섭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역시 자유주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식은 앞선 주도권 토론과 같고요. 성숙한 토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간월도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MBC 토론에서 짤막하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정말 이 간월도 관광 개발 사업을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게 추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속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월도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매각대금을 308억을 받게 돼 있는데 30억을 예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고 지난번 MBC 토론에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금싸라기 같은 그러한 시유지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회사한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고 확인이 안 되고 금년 2월이면은 뭐 공사가 시작된다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지금 진행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정성 있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말 그 회사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기준에 이완섭 후보 적합- 발언 기회 주셔야 됩니다. 2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적합했다면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지가 조성이 된 지가 부지를 만들어 놓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역대 시장님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노력했을 겁니다. 아마 이완섭 후보도 7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질문에 대한 간월도와 답변을 해주십시오. 관련해서 양 후보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시민 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간월도 관광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꺼져가는 불 다시 살린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문제로 서산시의 재정 손실은 시간이 일원도 됐습니다.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먼저 쓴 것 같아서 제가 더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우선 협상 대상자 무슨 근거로 기준으로 했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이전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속이 계약이 어겨졌다면 위반이 됐다면 30억 예치하고 있는 이 돈이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 수입으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마 잡지 않은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시유지를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표가 정말 제대로 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토지를 팔고 많은 일이라면은 그동안에 쪼개서라도 다 팔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애지중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약은 양자 협의에 따라서 계약 이제 기간들은 시간이 조정이 됐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약을 됐습니다.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는 시간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계약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납부하게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왔으면 계약을 위반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인 간의 계약도 그런 계약은 없을 겁니다.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를 믿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맹정호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저는 비방하는 질문 가급적 줄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장이 됐는데 6개월, 1년 정도 됐는데 맹시장 요즘 뭐 하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일을 왕성하게 하고 저에게 물려줬다면 제 취임 초기에 많은 일들이 가시적으로 끝났을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완섭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니면 제가 당선이 된다면 테이프 커팅하는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시에는 종합운동장에 다목적 체육관 짓고 있죠. 테크노밸리에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습니다. 대산에 복합문화센터 짓고 있습니다. 인지에 또 생활리소시 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도 짓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4곳이 진행되고 있고 어촌 뉴딜 사업도 5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사실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물려주지 않았는지
정말 대형 사업이 2, 3년이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이완섭 후보님 저한테 어떤 사업 물려주셨나요? 예, 일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예, 칭찬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폄하를 한다든가 일을 정말 못해서 또는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은 다른 사람, 뭐 좀 여담처럼 얘기한다면 홍길동이 와도 그런 일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단계까지 갈 겁니다. 시민들은 꼭 우리 서산이 앞으로 미래 30년, 40년, 50년, 100년을 앞두고 어떻게 그래요. 제가 기반을 닦아 질문 드린 거는 나가느냐 이완섭 그거에 대한 후보께서 일처리를 묻는 겁니다. 저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네. 이완섭 후보님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뭐 선물로 물려준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다 하고 계신 게 전부 다 제가 물려준 맨 거죠. 땅에서부터 밭을 일구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곧 결실을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완섭 후보님에게는 독선과 불통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보자 정책 토론회를 보니까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옛날 시대의 리더십이 아닌가요? 저는 터미널 이전 문제, 시청사 이전 문제 갈등 없이 해결한다고 이완섭 후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안을 갖고 있다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입지를 선정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서산시청 입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명확한 그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안이죠? 제가 지난 2018년도에 시장 후보로 나올 때 문화재 관리, 문화재 시굴 조사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청사를 질 때 현재 위치에다가 지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부지로 가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 짓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입지 선정을 갈등 없이 어떻게 할지 해야 대안이 있다고 했는데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럼 시민들의 예, 의견을 그리고 듣는 거는 저나 이완섭 후보나 똑같은데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하겠다 했을 때는 왜 그것을 그렇게 공격하시나요? 뭘 공격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공론화라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소각장 3회장 문제로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후보님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제가 시민들께 사과한다는 그런 개념은 제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했다는 네,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토론을 정리해야 되는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서산 시민들에게 진심은 담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는 이번엔 맹정호 후보가 먼저 발언하실 차례네요. 맹정호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시청하셨습니까? 누가 진짜로 일을 했는지, 일의 실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까? 누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소리 없이 강하게 서산의 속사를 키워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확언합니다. 맹정호가 미래입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아쉬우니 한 번은 더 해라. 2번 했으면 했지 또 하느냐는 것이 지금 서산 시민들의 민심입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을 내실 있게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4년 맡겨주신다면 더 다부지게 일하겠습니다. 4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이 끝났고요. 이완섭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듣기에 참으로 거부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제 서산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기력한 그리고 답답한 이러한 시정,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그동안 답답해 하셨습니까? 서산도 역동성 있는 옛 그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해 뜨는 서산의 영광을 재현시킬 저 이완섭. 지난 4년 동안 부족했던 저를 많이 닦으면서 몸집을 키우면서 또 당금질을 해왔습니다. 다시 서산시장을 맡으면 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급 실무공무원부터 서산시장까지 역임하면서 많은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서산을 살만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순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서산 지역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후보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